인생은 반복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님께서 반복해서 만들어줄 맛있는 음식에서 성장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잘하는 다르다는 얘기를 했죠. 유니크로도 다르고 HFM도 다르다. 의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디자인을 안 한다. 빨리 만든다. 빨리 판다. 재고도 없앤다. 아셨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갔어. 이제부터는 이때까지는 부자론, 중산층론, 중산층 풍요론, 빈자론, 빈부론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부자 계층론, 관계론에서 세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의 인적과 뭐 부자 철학, 종교학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부자 계층론, 부자들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상위 계층이 진짜 부자고 나머지는 하층계, 부자들 계층, 사회 계층처럼 부자 계층이죠. 금전사슬 통제, 금전사슬 통제는 머니체인 컨트롤이라고 제가 붙인 말인데 돈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 금전사슬 통제입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등급이 낮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금전사슬 통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가지고 남에게 제공해서도 그 사람을 통제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정말 좋은 부자입니다. 총체적 계층, 성숙한 부분 계층, 하위 부분 계층인데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위에 총체적 계층은 모든 걸 다 정신, 물질, 사회가 총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정말 깨끗한 부자는 성희롱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하죠. 돈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해두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그냥 하위 부분 계층은 그 중에 하나. 그냥 물질만 있다. 그렇죠? 물질만 있다가 성희롱해가지고 잡혀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감옥에 가는 나쁜 사람들. 그 사람은 실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죠. 뭐 부자 뭐 그런 표현을 하죠. 좋은 부자, 나쁜 부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개인 만족과 사회 만족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몇 번 강조해요. 부자에게 전형적으로 흐르는 정신. 개인 만족과 사회 만족의 일치. 그것이 이제 인간이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이 나는 불문과를 다닌다. 프랑스의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개인 만족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다 그럴 때 이 학생이 프랑스 문화의 역사적 문화를 분석해서 그래서 연구를 만들었는데 사회가 감동을 했다. 사회가 필요로 한 것과 서울여자대학교 불문학 학생이 한 것이 일치하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 내가 한 것을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뭐 현실 부자에게 저기 뒤에 나오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주목하는 회사 모뉴얼 성공 비결이고 지금은 이제 나쁘다고 나왔죠. 지금 밝혀졌는데 모뉴얼에 사기를 많이 쳤다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고 이제 쓴 겁니다. 부자 관계론. 부자는 부자가 되기 이전에 알던 사람만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문장 제가 잠깐 줄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부자는 오래된 사람 믿습니까? 쉽게 만난 사람 믿습니까? 오래된 사람. 왜?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알려진 다음에 나를 접근한 사람들은 뭔가를 노리는 거죠. 근데 과거의 사람은 노리진 않습니다. 따라서 부자 되기 이전에 알던 사람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정치가가 누가 뜨고 있다. 그럼 그때 나서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래 알던 사람이 나중에 수십 년이나 정치를 했으면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정치가가 되는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달려들어서 관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관계 형성은 목적적, 의지적, 이기적, 쾌락적 관계에다 어느 쪽이 제일 좋은 관계일까요? 목적형. 제일 나쁜 관계는 뭘까요? 쾌락적. 이게 이제 바람 피고 뭐 성희롱하는 거죠. 이기적인 관계가 그거보다 조금 낫죠. 바람은 안 피는데 그래도 조금 이기적인 거. 의지적인 거. 한쪽에서 의지하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는 세상이 되면 정말로 좋은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저는 재산이 1000억인데요. 쟤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랑 정말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럴 때가 상당히 좋은 순간입니다. 그거보다는 뭐 목적권 관계란 정말 그 사회를 위하는 목적.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냥 목적이라는 게 나쁜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관계들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부자들의 관계면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 부자는 철저히 무시해야 된다. 제가 그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사람들 철저히 막고 합니다. 왜? 돈으로 되는 일이 없을 때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노력을 합니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주고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바이패스하죠. 피해 나가죠.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미국에서 부자학 논문 책을 하나 쓰는데 미국의 여자 교수가 하나한테 저한테 보낸 원고에 영어로 쓴 원고인데 그 원고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플렁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F다. 이건 안 되겠다. F를 줬어요. 그랬더니 학장이 전화를 하더래요. 그 학생한테 리도 다시 하게 하라. 다시 하게 할 기회를 줘라. 그래서 교수가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학장이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만 됐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제 거기서 끝나서. 그런데 그 학장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F를 받은 플렁크 F를 받은 사람의 부모가 그 학교에 기부를 많이 했대요. 그 학교에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집의 자녀니까 리드하게 하라. 그래서 교수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난 얘기인데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죠? 기부를 한 거는 학교에 좋은 일이고 이쪽에 그 F를 받은 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학생이 재수만 하면 돼요. 그렇죠? 최악이면 학교를 옮기면 돼. 그렇죠? 관계 집중과 관계 분산. 이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관계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관계 분산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좋냐? 뭐 부자들도 그렇고 가난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관계 집중에 많이 추진하는데 관계 분산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이 자기랑 친한 학생, 우리 학교에 8,000명의 학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친한 학우가 몇십 명이다. 그 학생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많은 학생하고 관계를 맺는 거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홀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과 친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특정한 사람들과는 상당 기간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중과 분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은 잘해. 왜? 쉽게 알아서 어떻게? 초등학교 동창이야. 우연히 알아서. 중학교 동창이야. 교수님, 예. 저는 여중여고 나와서 같은 대학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중여고 대학교 같이 와서 친구야. 거기는 집중을 잘하는데 관계를 못 늘려. 관계를 못 늘리면 새로운 기회가 잘 안 옵니다. 관계를 분산. 쉽게 말해서 뭐냐.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문의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러시죠. 저는 페이스북에 제가 이 관계 집중과 관계 분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관계 집중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뭐 서울여대 학생인데 뭐 여러 과목을 듣고 추천서도 써주고 또 제가 진학한 데 해주고 뭐 심지어는 지금 엄마가 돼서 졸업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만난 학생도 있고 그렇죠? 그 엄마한테 졸업생인데 정심에 남편이 회사 출근 안 하고 토요일 날 자녀 초등학생을 보고 있는데 이 엄마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하고 다른 졸업생 같이 만났는데 그때는 안 와가지고 이제 강남의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그 아들이 우리 학교에도 몇 번 될 거고 제 아들도 봤는데 그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집에 오라고 그러더니 엄마가 좀 이따 갈게 그래. 그래서 내가 일찍 가라고 이제 아주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수백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아주 뭐 부자 영광에 아주 헌신했고 그렇죠? 그건 아주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일보다는 내가 아주 부자를 전 세계로 키우려면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을 거의 다 알아야겠다. 그러다가 들어간 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님이 먼저 패친 요청해서 내가 해줬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난 페이스북이 뭔지 몰랐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서울여대 졸업생이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했는데 내가 뭔지도 모르고 이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에다가 눌렀더니 페이스북을 열어라. 그래서 페이스북을 열었어. 그래서 그 학생이 눌렀어. 나밖에 없어. 그냥 한동철은 그때 사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없고 그 학생이 사진도 없냐 해서 없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사진을 인터넷에 띄워다 붙여놨어.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여자 같으면 다 눌렀지 그냥 나 우리 서울여대도.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여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친구가 만 수천 명이 됐죠. 3천 몇백 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친구 추천 올라오면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서울여자대학교면 다 눌러 무조건. 다른 학교가 해달라면 안 해줘. 숙명여대 학생이 한번 친구 요청 들어서 내가 해줬더니 정말 고맙습니다 또 올려놨어. 근데 한 번 해준 거고 그냥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만 눌러서 그 서울여대 학생이 지금 제가 3천 몇백 명이 패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남자 중이나 여성분 한 몇백 명이고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수천 명 되는데 그 사람도 페이스북 거의 안 하니까 이제 그러면 한 3천 몇백 명이 전부 여성이야. 여학생 서울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잘 몰라. 길거리 가다 인사하는데 저 서울여대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해서 아 그러냐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 관계 분석을 왜 했는가? 서울여대 학생들이 부작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 서울여대 학생들과 부작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알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페이스북에 5천 명이 친구가 되고 거기다 보면 또 친구 아닌 사람도 다 글을 볼 수 있게 다 해놨으니까 뭐 10,000명에서 1,000,000명도 볼 수 있어요. 거기다 제가 올려서 서울여대 슈얼스가 공연합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부자는 관계 주도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관계를 끌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유지하고 중산층 뭐 이거 됐고 뭐 이렇게 여기 부자 시민행동 요거 찍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ffluent Citizenship Behavior 영어도 제가 만든 겁니다. 부자 시민행동 뭐냐? 부자가 정말로 존경받는 부자가 된 노력을 해라. 여성 부자는 빚내서 세금을 납부했다. 어느 여성 부자가 뭐 해서 빚을 내고 세금을 낼 일이 있었어요. 무슨 법인세는 이득이 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세금 뭐 물건을 팔고 뭐 이런 데서 생기는데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는 소득세. 근데 돈이 모자랐는데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세금 띄어먹으려고 하죠. 시골 부자는 상한 고기 사와서 땅에 묻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호텔에서 어느 부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경상도에서 어느 부자가 거기 집에 있는 분 고기를 좀 사와라 이랬대요. 좀 뭐 먹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기를 사왔는데 고기가 상했더래. 못 먹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더 주더니 고기 다 사와라. 거기 정육점 가서. 그래서 사왔대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전부 땅에 파묻더니 덮어버리고 입더래요. 잊어먹더래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정육점에 상한 고기도 주인이 아는지 모르니 뭐냐 그냥 팔 거예요. 누군가 먹으면 몸이 나빠지겠죠. 돈을 냈으니까. 또 물로 달라면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상한 고기를 팔려고 할 거니까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가져다 땅에 파묻는다. 세상을 위해서 한 거죠. 수도권에 자기 돈으로 동네 아스팔트 깔아서. 자기 집 앞에 보니까 아스팔트가 없어. 길거리에. 자기 공장에도 아스팔트가 없고. 그래서 공장에 깔라고 하다가 공장도 깔다가 앞에 길거리도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 싹 깔아버리네. 일산에 그냥. 쪽에. 옛날에. 길거리를 까는 거.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여대 안에는 우리 학교가 다 하죠. 서울여대 밖에 있어. 육군사관학교 쪽도 있고 삼육대 쪽도 있고 거기를 우리 학교가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죠. 6.25 부자 조카를 숨기고 아들 내줘. 6.25 때 어느 부자분이 자기 아들과 조카가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찾아왔대요. 저 젊은 사람 내놓으라니까 아들을 내보내고 조카를 숨겨줬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내보내겠죠. 재벌부자 손주닭에 감자탕 꼭 먹임. 뭐냐? 이 재벌 회장이 자녀들을 음식점 데리고 한 번은 감자탕 집을 가고 한 번은 아주 좋은 데도 가고 한 번은 좀 약간 덜 비싼 데 가고 한 번은 싼 데 가고. 왜? 세상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장애우 학생들과 부잣집 초등학생들의 1박 2일 캠프를 같이 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서로 알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장애우의 생활을 부잣집 자녀가 알아서 정상적으로 성숙했을 경우에 미래 인생을 알죠. 아니면 모릅니다. 그죠? 저는 여성들이 출산할 때 얼마나 아픈지를 모릅니다. 실제.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는 걸 이제 보게 돼서 내가 그랬는데
보고 그랬어요. 못 봤으면 이제 모르죠. 인간은 고통을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우려고 해도 그 사람이 뭐를 도 500원이 없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걸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과 사귀어봐야 됩니다. 부자 시민 행동이 부자 사회의 핵심이다.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차이 증가 장치는 이제 빈부가 점점 더 커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빈부격차가 점점 늘어나죠. 왜? 있는 사람은 점점 만들고 없는 사람은 점점 찌그러져 간다. 따라서 해결할 방법은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놓는 거. 두 번째,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빈자를 주하고 제가 지금 2, 3번이 그겁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나눠주고 빈자들이 스스로 부자의 길에 들어서고 정부가 빈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데 정부는 세금을 걷기 때문에 2번과 3번에서 걷기 때문에 그렇게 1번은 바람직하지 않고 2번과 3번이 좋죠. 쉽게 해서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TV 드라마를 좀 줄이려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너무 세상을 너무 그렇게 환상으로 해가는 것. 좀 나쁜 일들입니다. 예,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